1억 이상 벌자. 매년입니다. 매년. 그 다음에 1인당 매달 300만원. 전에 500만원 했거든요. 근데 좀 많다 해가지고 조금 내렸습니다. 3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자. 그죠? 4대 연금이 있어요. 그 연금을 다 합쳐가지고 최소 300만원 빨리 돌파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145만원 받아요. 이제 은행 지점장 출신인지 뭐 그거는 몰라도 88년도부터 내 봉급에서 4.5%, 은행에서 4.5%, 9%가 매달 들어갔어요. 적립이 돼가지고 지금 뭐 89,000을 20살부터 30 넣었는데 65세 되면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 준다고요? 48만원. 18만원. 그러니까 많이 준다, 그죠? 많이 주니까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최소금이죠, 그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은, 농지연금은 우리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주택연금은 60살 넘어야 되고요. 농지연금은 65살 돼야 돼요. 5살 돼야 되고, 상가, 이제 앞으로 상가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빨리 300만원을 돌파를 해야, 최소가 300이고, 최소 조금 더 올라가면 한 500 정도는 돌파를 빨리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4대 연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될 겁니다. 21일 동안.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야간반에 오신 학생 한 명이 분당에 있다 왔어요. 와가지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요. 수급을 더 들으면서 그때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 지나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떼고 1억 7천만 원 벌이가 갖다 줬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5억 아파트가 보통 보니, 그죠? 요 그림 보듯이 99% 낙찰 됩니다. 되는데, 밑에 아파트는 5억짜리가 3억 2천 대도 안 팔려요. 안 팔린 게 아니고, 5억짜리가 3억 2천 가니까 겨우 팔립니다. 그러면은, 중개업소에서도 거의 한 5억씩 팔리는 물건인데, 왜 그럼 한 1억 7천 정도 작게 샀는가? 일단은, 이 경매 뭐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자, 봅니다. 내려왔습니다. 창원에, 차롱단지에 직장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리, 오셨는데, 자, 오셨는데, 요 아파트를 이제 관심 있게 봤어요.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분당의 아파트고, 전용이 25평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억짜리가 4억에 또 떨어지고 3억 2천이 됐어요. 요거를 보고 저한테 언론합니다. 아이고, 온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검색이 됐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보통 막 거의 50 간대요. 중개업소에서 가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이렇게 떨어지나 1억 8천씩 떨어졌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파트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없고 임차인을 보면 됩니다. 임차인을 보니까 좌측에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일자가요, 은행의 건저당 1번 건저당 요 일자보다도 전입일자가 앞섭니다. 자, 앞서면은 이 김씨라 그런 사람은 앞서면은 여러 전세를 4억을 줬다 이러면은 보호가 돼야 되겠죠. 설정도 없을 때 들어왔으니까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앞서긴 앞선데, 요 보면요, 전입일자는 한 97년도고 2000년도고 한 5년 빠른데, 금액을 알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이게 제로일 수가 있고, 3억일 수 있고, 4억일 수도 있고, 여러 4억이다 하면요, 낙찰을 받고 여러분들이 4억을 물어야 돼, 별도로. 그러면 낙찰가가 5억짜리니까, 4억 물을 주려고 하면 인수를 해야 되니까, 낙찰 예상 가격은 한 5천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게 4억이 아니고 제로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합니다. 우리 수강생 이야기는 이게 3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3차가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전세가 지금 이 사람이 김씨라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에 전입이 된 이 사람이, 그죠? 은행보다 빠른데, 그럼 뭐 짜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의 잠실 5단지에 가면 안 되고,
우리은행의 여신관리부로 가야 됩니다. 여신관리부. 제가 여기서 7년을 은행 여신관리부에서 7년을 근무했어요. 경매만. 그러니까 이건 내용 잘 알죠? 그래서 KTX 타고 가라. 전화하면 안 된다. 전화하면 이래요. 아, 김씨가 세입자인지 좀 봐달라고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뭐 개인 사생활 보여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라. 올라가면은 아마 여기 여신관리부 전화를 위치를 알아가지고 KTX 올라가. 그래서 한 11시 도착했는 거 봐. 요 서울의 우리은행 본점에 여신관리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면담을 했대요. 하니까 촌사람이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사생활 보호입니다. 내려가 있어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꺼내가지고 보니까 아, 이분은 여기 김씨라는 이 전입이 들어온 사람은 옛날 우리가 대출 나갈 때,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이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고 김씨는 지금 이 사람이래. 이 사람. 이 사람의 딸이 전입이 되어야 돼요. 채무자의 딸. 채무자의 딸이 되어야 돼. 그럼 채무자는 뭐고 소유자는 뭐냐? 채무자는 돈 빌 도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채무자를 세워요. 은행에서. 그런데 담보가 없대요. 그래서 이시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은행하고 직거래하면 되는데 말하고 채무자를 딱 중간에 끼어 있느냐? 부실이 생기면은 채무자한테 부실 사건을 추궁하고요. 담보를 넣은 사람한테는 사람이 다르면은 추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소유자를 제3자 물상보증인 담보 제공자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담보만 제공하면 끝나. 뭐 부실이 돼갖고 2억 3억 뭐 무지라든지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담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 채무자라는 사람은 빌려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가 빌려도록 해놔갖고 나중에 경매들 할 게네. 아, 나 전세 3억 있는데 선순인데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렵답니다. 그죠? 대항력이 인지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채무자더라. 이 김씨 채무자의 따님이 여기에서 전입을 하고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세는 없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캠코도 물론 갔지만 확인이 돼가지고 낙찰 받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순희 자본 회사에서 경리 부장이 2등이 되고 우리 수강생이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낙찰돼요. 낙찰이 됐는데 2등하고 1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거죠? 한 40만 차이 나죠. 그죠? 자, 이래갖고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넣었는데 요 정도의 아파트 같으면요 전세가 한 3억은 충분히 갈 겁니다. 전세가. 그래서 계약금만 넣고 사실 뭐 대출 받은 이것도 바로 그냥 전세 나가지고 바로 꺼버렸죠. 그러면 본인 들어가 해봤자 여기에 10%니까 요 3,200 하는 거 있죠. 보증금. 요것만 들어가고 사실 별 돈이 안 들어갔죠. 전세 3억 낳는 바람에. 자,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 달에 봄에 이걸 팝니다. 5월 달에 파는데 그때 5월 달에 잠깐 이 사람이 무주택자입니다. 원래 낙찰자가. 무주택자면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예? 거주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2012년도 거주 있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억 천에 팝니다. 5억 천에 팔았는데 자기 취득 원가는 3억 4천입니다. 자, 빼보세요. 얼마 남는 거? 1억 7천 남았죠? 1억 7천. 세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푼도 없죠? 그래서 재미난 사건이죠. 자, 봉급자가 1억 7천을 여러분이 참 생활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1억 7천을 버리기가. 자, 이런 사건을 가지고 1억 7천을 한 방에 참 운 좋게 그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그리 버렸어요. 1억 7천을 버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범한 거는 이렇게 사기가 힘듭니다. 아까처럼 99%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입자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아니고 단순하게 예로 소유자의 요 우시 여기에 소유자의 뭐 단순 전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전세가 확인 안 될 때는 세입자가 아닐 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확인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게 떨어지는데 확인한 방법은 은행 같으면은 쉬워요. 알겠죠? 근데 은행에 전화를 한다, 직접 찾아간다. 찾아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신관리부 가셔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은, 정중하게 물어보면은 정중하게 또 답을 줍니다. 알겠죠? 전화하면은 뭡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사생활 보호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 전화 끊으면 다 끊어빕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은 다닌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화만 탁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당 아파트는 얼마 벌었다고요? 2년 뒤에 1억 7천만 벌었죠. 세금만 안 띄고.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99%고 우리 수강생은 67%가 잡았고 이래갖고 1억 7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울고 있어요. 5억 천에 팔았는데, 이걸 5억 천에 팔았는데요. 낙찰을 받고 5억 천에 팔하고 1억 7천은 버렸는데, 지금 얼마냐 그러면요. 요게 한 9억 6천에 갑니다. 이 정도. 그럼 마음이 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죽을 맛이죠. 그죠? 그때 그만 전체를 한 2년씩 한 두 번만 받고만 했으면은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또 1억 7천만 원 먹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로서 2년간에 20을 벌였다. 그죠? 20을 벌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요. 주로 토지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토지에서 임야를, 예로 임야를 만평을 5천원 주고 5천만 샀습니다. 샀는데 평당 5천만원, 5천원씩해서 만평을 5천만원 샀는데, 아니, 그게 더 파도도 잘 보이고, 도로도 물고, 또 남양이고, 좀 경사도 원만하고 이래가지고, 중개소 갔더니, 요새 5천원짜리 임야 어디 있어요? 남양이고, 바다, 도로도 물고 했는데,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받는데요. 그러면 5억 내지 10억 된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매로 집을 뺏기고 난 뒤에 오히려 경매를 빼앗가지고 이렇게 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도 갖추고, 그죠? 현장 조사도 잘 하시고, 자관 계획도 잘 세우고, 중개업자한테, 정보도 잘 얻고,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경매에 부동산만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승용차도 경매가 있고요. 공매도 승용차가 있어요. 공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승용차를 경매와 공매를 어떻게 검시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표를 해놨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트가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일단 우리 학원은 구독 시간합니다. 구독 시간은 20년 됐기 때문에 아주 이름이 있어요. 좋고 거의 정확합니다. 잘 보시도록. 자, 봅니다. 구독 시간 들어가셔가지고 경매 검색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 종류를 여기다가 봅니다. 이거 뭐 주거용, 상업용, 토지 그런 게 있죠. 노란 거. 그 밑에 보면은 이 승용차 나와요. 밑에. 토지 밑에 보면은 차량 및 선박자. 주로 요겁니다. 요거. 승용차 요겁니다.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자, 승용차를 검색하니까, 그죠? 검색을 하니까 지금 몇 개 나오니까 승용차 경매에서 한 590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조회수, 그러니까 조회수. 요게, 조회수 그런 거 있죠? 요걸 한번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면은 조회가 좀 많은 것부터 이렇게 검색이 딱 돼요. 590건 중에서 여기 나옵니다. 조회수가. 그럼 요거는 16,000명 봤단 말이죠. 9,000명 봤다. 그럼 요거는 역삼동에 있는, 요거는 2010년식 프리랜드가 2,800인데 700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제규어가 2,500인데 2011년식인데 1,200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곡동에 아우디가 1,600인데 500. 그죠? 2012년식인데. 괜찮은데, 그죠? 그 다음에 BMW, 벤베가 2014년식인데 900. 발달이네, 그죠? 아우디 8이, 2,500. 그죠? 2015년인데. 많이 있죠?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문제는 요거를 사러 가려고 하면요. 예로 경기도 있다. 이러면은 요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가셔야 돼요. 그렇죠? 성남지원을 가야 되는데 요거는 얼마 들고 가야 되느냐? 2,500이니까 여기 10%가 얼마입니까? 이거 써놨네. 한번 미납이 되기 때문에 요 2배를 받습니다. 일단 보존금을. 그래서 520만 원 하고 여기에 520만 원 하고 수표하고 자격 수표 한 장 들고 신분증 2장 들고 어디 가면 됩니까? 수원지방법원에 가셔야 돼요. 아침 10시 정도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11시 10분까지 넣기 때문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낙찰이 일단 1등이 되면요.
한 달 정도 여유를 줍니다. 한 달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장한테 잔금을 치르면서 차량 인도증을 받아가지고 여기 갑니다. 여기 보관소 여기 있죠. 여기 보관소가 있네. 차량 보관소. 여기 가면은 문제가 이 차 지금 세워난 지가 지금 10달 됐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보관료를 100만원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물어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잔금 넣은 데서 여기에서 집행비용에서 차량 보관비를 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등록원부에 보면요,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 가압류가 많아요. 이게 많은데 차량은 우리 등록원부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는 우리가 뭐 등기상 증명서 그죠? 우리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놨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뒤에 쭉 가보면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보면 있죠? 압류 이런 거 있죠? 압류, 압류 이런 것들은 신경 전혀 쓸 거 없습니다. 쓸 건 없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차만 잘 굴러가면 됩니다. 그죠? 차만 이게 시동을 거니까 잘 굴러가더라. 그 차를 끌고 오면 돼요. 여기서 바로 끌고 오면 되고,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BMW 하나 샀는데 취득세는 7% 물대. 7% 물고, 근데 이거 그 자동차 키 있죠? BMW 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 하나를 더 맞추는데 기명이 45만원? 그 정도 얘기죠. 45만원 정도. 그래서 키가 하나 뿌면은 물어보세요. 하나 더 있는가? 그죠? 그래갖고 두 개를 잘 챙겨주신다. 안 그러면은 또 그게 또 한 45만원 또 돈이 있어야 돼. 또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잘합니다. 자, 그런데 경매보다도 더 싸는 데 어디냐? 경매보다 더 싸는 데 어디 있을까요? 응? 이 차 좋네 이거. 응? 올라오면 되겠는데? 아우디 그죠? 이 신발 있나? 뭐고 이거? 신발 뭐 매갔지 저거는. 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이게 지금 보면은 몇 년식입니까 지금? 2015년식 아우디인데 배기량도 엄청나네요. 4100 그죠? 아우디 나는 벤츠 탄데 이건 모르겠다. 아우디 8이 뭡니까? 좋은 기입니까? 자, 하여튼 10만 킬로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다. 달렸단 말이죠. 좀 뛰긴 뛰는데 뭐 상관없어요. 차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캐피탈에서 옛날에 아우디 담보를 잡고 8,700만 돌아크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우디 아마 살 때 좀 1억 넘는 것 같더죠. 8,700까지 대출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2,500.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만뒀을까? 조금 뭐 시동이 안 돌아가나? 그죠?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한번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타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차는 요것처럼 전부 다 해당 법원을 가야 돼요. 법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공매에 차가 많아요. 공매에. 자, 공매에 눌리면 요 뭐 눌릴 수 있는데요. 요 가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왼쪽에 온비드 있어. 온비드. 자, 우리 공매는 처음이니까 네이버에 가시면은 온비드 사이트랍니다. 온비드는 여기서 onbid.co.kr입니다.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앞으로 공매는 온비드 갑니다. 정매는 구독시장 가면 됩니다. 자, 온비드 가셔가지고 요게 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요 사이트를 좋아야 됩니다. 요거 아차 잘하면요, 우리 수강생이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앞에 그 커피점을 낙찰받았어요. 창원종합운동장 트리비안 건너편에 받아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2,500 나오고 1,500 다 뛰고 한 달에 1,000만원씩 5년간 가져갔어요. 5년간. 요 사이트에서 낙찰받아가지고. 그죠? 한번 봅니다. 그래서 onbid.이건 CO입니다. GO가 아니고 co.kr 가셔가지고 여기서 차량은 어딘다 그러면요, 첫 단추는 부동산이고, 여기에 부동산이고 onbid 가시면은 여기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가 있는 데입니다. 동산 가는데 여기 있죠. 그럼 오늘은 부동산보다도 먼저 동산 가고 있습니다. 자, 동산 누르면 뭐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면 여기 있죠. 1, 2, 3순위 막 나와 있죠. 이게 차입니다. 이게 동산, 우리 그 동산에 4개를 분류해놨어요. 자동차, 기계, 기타, 정권 해가지고, 기타 여보 뭐 요는 루비통 가방, 금괴 같은 게 나오고 합니다. 여기는.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1등, 2등, 3등, 요 전체 보기 보면은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전체 보기 보면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법원보다는 훨씬 낮게 나셔야 되고 응찰수도 작아요. 이 공매가. 자, 그러면 600만 이거 봅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600만짜리 뭐냐? 이게 뭐냐? 자, 600만짜리인데 요 본께는 이게 뭐 2012년 거래전대 압류가 됐다면 압류가 돼가지고 요거는 600 판다. 그래서 이 가평군청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관공서에서 갖고 있다가 하는 게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이제 여러 차원지방법원에 요게 법원에서 소유 법원장님이 타다가 한 5년쯤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서 지나가지고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옛날 쓰던 차는 전부 다 공매로 다 옵니다. 그걸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그래요. 불량품. 그래가지고 요거는 뭡니까? 많이 나오죠. 요 보면은 뭐 오토마트도 있네. 그랜저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많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점은 요거는 집에서 인터넷에서 하면 됩니다. 10% 걸고 그죠? 10% 걸고 잔금도 집에서 인터넷에서 하면 뭐 그걸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집에서 하기가 좋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기계도 있습니다. 기계도 보세요. 뭐가 먹겠다. 그죠? 뭐 디렉터도 있고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물품도 보면은 이거는 뭐고? 순금. 그죠? 순금도 있죠. 이게 또 뭐고? 뭐 반지. 그죠? 반지도 뭐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공서에서 갖고 있던 거 등등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냥 안 팝니다. 다 여기 놓아갖고 다 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는 우리 온비드에서 검차한다 좀 배웠고요. 자, 검차할 수 있겠죠? 온비드 가서.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찾더라.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이 건저당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 있죠? 건물 등기부의 건저당, 부경 양돈 협동조합에서 건저당, 이게 뭐야, 건저당? 건물 등기부도 건저당이 있고, 토지 등기부도 똑같은 건저당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건저당 크는 건 이래요. 은행에 돈 빌려갑니다. 1억 좀 빌려주셔서 아파트 담보대 담보 잡고, 이러면은, 은행에서는 1억 곱하기, 지방은 LTV가 70%입니다. LTV. 그럼 70%는 7점만 해주죠? 7점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액보증금 쪽으로 요새 1,700 뺍니다. 방한칸에. 그럼 얼마쯤 되죠? 5,300원입니다. 5,300만원.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약정서에 여러분이 돈 1억 빌려간다. 여기서 금액을 써야 됩니다. 일반 자금 대출 1억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건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 그 다음에 채무자, 돈 빌려 들어간 사람. 아까 있었죠? 김씨. 그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자는 정말 소유자. 근데 보통 두 개가 같은 경우가 한 90% 됩니다. 채무자, 소유자 같은 경우. 그럼 건저당권자는 이 누구죠? 건저당권자. 은행입니다. 건저당권자는 은행이다. 채무자, 건저당권 설정자라 하는 것은 요거는 소유자. 그죠?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약정을 하고 설정 사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간다고 사인하고 이게 등기소에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은 내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권 설정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냥 설정.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부교재 10페이지 한번 봅니다. 지금 어려운 거는 10페이지에 제가 좀 상식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 10페이지 봅니다. 아까 누가 1억 7천 벌었다는 게 배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안 아파요? 큰일 났네. 아파야 되는데. 부교재 10페이지가 맞네. 아니 10페이지는 아까 그거네. 10페이지는 아까 1억 7천 벌인 거. 자, 한번 봅니다. 10페이지는 1억 7천 벌인 거 아까 봤죠? 자, 아파트가 이 5억짜리가 3억 2천 떨어졌는데, 그죠? 떨어져가지고 납부를 일단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전입일자가 있고 보증금을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은행의 여신관리부에 가서, 본점에 가서 확인돼서 세입자가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2년 뒤에 1억 7천만 벌였다. 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건저당 행거는 우리 부교재 1번입니다. 1페이지. 자, 우리 페이지는 달립니다. 1페이지. 자, 봅니다. 어령군 전곡면에 주택이다, 그죠? 주택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인터넷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계세요.
2012에 10 둘둘하나, 그죠? 이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땅하고 건물이 똑같아요. 거의 95%가 땅 등기부 등본하고 건물 등기부 등본하고는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그죠? 2012에 10 둘둘하나. 자, 그래 쭉 보시면서 이제 자, 한번 봅니다. 보는데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택이다 이거죠. 주택이 땅이 262평이고 그죠? 2평이고 건물도 71평 2층짜리 집입니다. 이게 5억짜리가 한 1억 한 5천까지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참 그죠? 이 새 집인데 봅니다. 집이 좀 못생겼습니까? 좋습니까? 좋죠? 그죠? 이거 지으려고 하면은 200 몇십 평 땅 사고 건물 지으려고 하면 한 5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봅니다. 이 5억짜리가 4억 8,400짜리가 1억이 진입해 들었어요. 아까 새 집 그게 그죠? 많이 들이죠. 그럼 이런 집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10% 요 보증금만 딱 준비하면은 1등 대비면은 잔금 넣으면 여러분들이 막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집은 자기 자금이 얼마 필요할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10% 요놈하고 1등 했죠 누가? 자 봅니다. 1등을 했는데 7명이 들어왔죠. 1등이 1억 5,300에 들어옵니다. 300에 들어와 1등 했는데 4억 8,400짜리가 1억 5,300 판다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하나네요. 저거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주택연금 맡기면 얼마나 좋겠나? 주택연금을. 그럼 너희들은 새집 지어가지고 5억짜리 집 지어갖고 주택을 맡기겠지만 나는 1억 5,300이니까 주택 맡기면 3분의 1 가지고 사가지고 3배 받는 말이죠. 주택연금을. 그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억 300에 낙찰을 받으면요. 나머지 90%는 너무 낮게 낙찰이기 때문에 대금 납부할 때 여러분이 요 10% 들어갔죠, 이게? 요때 10% 들어갑니다. 납부할 때 90%도 은행에서 대출이 될까 안 될까요? 한 1억 4천 정도. 되겠죠? 원래 얼마짜리냐 하면요. 이게 원래 대출이 요 봅니다. 요 보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옛날에 소유권 보증, 장씨가 요거를 새집 지어 가지고 그 날짜에 은행에 돈 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지점에 가서 3억 9천 현황 보니까 채권처 현황 보니까 이자를 안 내니까 자 건저당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임의기매 되는 거죠. 되는데 청구 금액하는 것은 3억 원금하고 이자가 한 5달치 1,000만원 정도 밀려가지고 지금 3억 9천 정도까지는 연체를 받겠다 말이죠. 그리고 원래 이거는 대출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출이 3억 나온 거예요. 원금이 3억이 나온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한 10%만 있어도 요거 한 10%만 준비를 해도 아마 1억 4천 정도는 대출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죠? 문제 없겠죠? 옛날에 3억도 대출 나간 집인데 새집 지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억 4천 대출 됐어요. 그럼 잔금을 치렀죠. 그럼 내 돈 캐봤자 이 10% 요놈하고 취득세가 요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건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가 요 금액의 1.3%입니다. 여기서 1.3%. 1.3% 캐봤자 작은 거는 1.1%, 큰 건 1.3%죠. 85제곱미터 전용 기준에서. 그러면 뭐 취득세 한 200만원. 그럼 1270에서 10%하고 200만하고 뭐 법무사병원 돈 100만하고 하면 160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이 5억짜리 집에 주인장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사돈 별장이 있어. 그러면 1600 주고 잔금 치르고 나서 뭘 하면 됩니까? 나 별장이 있거든요. 2층 별장. 맞다 아닙니까? 그거 뭐 주인이 그거 아닙니까? 임차인 2명이.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주택연금에 맡기면은 내 낙찰가의 한 3배 정도 연금을 받을 수 같고요. 느낌에. 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조금 있는데 한 1년 지나서 아들이 장가를 간대요.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또 추가 대출 받으면은 이런 거는 1억이 대출이 더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대출 1억 4천이죠. 거기에서
추가 대출하면 한 1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좀 가능할 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이 본게는 한 6,500 되니까 한 5, 6천 정도는 또 전세도 확보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쓸모가 많은 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래요. 이 건저당이 뭐냐 이거 건저당. 자, 건저당 하는 것은 등기만 보겠습니다. 그냥 건저당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는 아까 했죠. 대출과 약정사고 건저당권 설정계약 사인을 딱 하면은 법원에 들락날락 하면 뭐 된다고요? 자, 봅니다. 우리 등기부도 한번 봅니다. 등기부도 건물이죠. 있으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얼구 있다, 그죠? 뒤에 얼구가 있는데 얼구에 보면은 이제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얼구 다시 한번 봅니다. 얼구에 건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그죠? 지상권도 설정, 전세권도 설정 이렇게 표시돼요. 자, 뒤에 여기 있네. 건저당권 얼구입니다. 얼구에 건저당권 설정 2011년도 3월 3일에 채권 최고액 3억 9천 3억 나왔다고 원금이 그죠? 그래갖고 채무자 있고 건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주로 은행. 공동담보는 이 건물이니까 토지도 담보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이 잡았다 3억 9천에.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 뭐라고요? 건저당권 설정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도 지상권 설정,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나중에 1순위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저당권 설정 하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등기소에 한번 들락날락 이 두 서류가 등기소에 왔다 갔다 해비면은 건저당권 설정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랬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 왔어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입자가. 분명히 내가 세입자 이제 소개해 주는데 와서 소장님, 우리 주택이 지금 여기에 우리 살고 있는 요 세입자 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내용이 어떤 거 알아봐달라 합니다. 그러면은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띄봅니다. 그죠? 등기부등본을 띄보고 등기부등본을 띄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갑구에 나옵니다. 뭐 강제경매 개시결정 사건은 나와요. 그럼 요 놈을 가지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그런데 이 법원에 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가 잘 안 돼요. 해보면은 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대법원 사이트 여기거든요. 여기 가서 여기로 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잘 안 돼요. 해보면은. 그래서 보통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게 조회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은 2019에 5785래.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어디가 가나 하면요. 내부에 가셔가지고 법원 경매 정보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원래 대법원이죠.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나오네, 그죠? 법원 경매 정보. 자,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대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 courtauction.go.kr. 자,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면은 보통이라거든요. 요거 들어가면 이게 대법원의 전국 60개 법원의 이게 이제 무료 사이트입니다. 무료 사이트. 근데 여기는 조금 보면은 이 딱 중요한 말만 딱 해놨지 그냥 경매 낙찰 받기 위해서 검시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자, 봅니다. 공매 공고가 있고 경매 물건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보통 이거 눌리죠. 여기다 사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 넣으면 안 놉니다. 2019에 지금은 이거 5785. 자, 요 보통 요런 게 있거든요. 요 검시하면 안 나오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이 기간이 2주 동안에 요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요 사이트는 요 검색 경매 물건의 첫 경매 상세 검색은 넣어봤자 안 나와요. 저 넣으면 안 나오죠. 그럼 이상한데 참 중개사가 세입자가 물어보는데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때 어찌 됩니까? 잠깐만요. 내 하나씩 좀 갔다 올게. 이래갖고 나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알겠죠? 전화하면은 자,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아니고 제일 마지막이라 마지막. 알죠? 경매 사건 검색 요거 들어가야 된다. 알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본적이 들어옵니다. 본적에 5785. 자, 틀렸네. 다시 아까 번호 잘못 넣었다. 5785. 그죠? 본적에 가서
제일 경매 물건 가서 제일 마지막 가야 돼요. 경매 사건 없이. 자, 고려하니까 사건 내역, 뭐 문건 송달력 막 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배당 요구 종결. 세입자래요. 이 사람이. 세입자라 하면은 자, 은행에 1억이 있고 설정이 1억이 있고 3억짜리 집인데 2억짜리 3억짜리 집인데 은행에 설정 1억밖에 없어요. 세입자가 1억 5천을 줬어요. 1억 5천 줬는데 그 가압류가 10억이 더 높였어. 가압류가. 그러면은 원래 순서는 은행 1억, 세입자 1억 5천, 가압류 5천 1가에 맞습니다. 맞는데 자, 세입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7월 1일까지 하락했는데 법원에서 세입자가 온 날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그러면 배당 요구 100날 해봤자 1억 5천 받나 못 받나? 못 받죠? 은행 설정 앞이면 상관없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은행 설정이 1억이 있고 뒤에 1억 5천 줬으면은 3억짜리 아파트에 줬으면은 이거는 1억 5천은 못 받아. 한 번도 못 받고 아까 가압류 사람이 10억엔 사람이 2억을 가져갑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6월 30일 오시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요. 내일까지 마감이니까 오늘 빨리 법원에 가서 전세 계약서하고 주민등록 띄가지고 법원에 누구한테 가나? 여기 있네. 경매 5개장을 차려가지고, 그죠? 5개장을 차려가지고 전화해갖고 위치도 물어보고 해갖고 이 사람한테 손에 딱 쥐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찾는 거 어디 간다고요? 법원 사이트 가서 두 번째 마지막. 기억 잘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경매를 뭐 물어보면 잘 몰라. 모르겠어. 좀 헷갈려. 그럴 때는 모른다 하지 말고 경매를 배웠으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잠깐만 찬양하고 계세요. 네,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건을 맡겨주면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뭘 묻고자 하는가 안 들어도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꼭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고 하면 됩니다. 자, 그거 들어가서 자, 금시간 다 잡혀드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야기했죠. 여기 가서 어디 간다고요? 여기 가서 요 경매 가서 경매 마지막이 사건 검색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가면 안 되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어령 전공민이 배웠는데 내 돈 1,500만원으로 2층주택을 구입했는데 1년 후에 1억 5천이 돈이 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500이 있으면은 어령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1억 4천 대출받고. 그죠? 그 다음에 낙찰 후에 이전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1억 정도, 1억 정도 같으면은 추가 대출하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자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DSR 해가지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안 따라주면은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죠? 은행에서 지금 소득 많이 따지요. 소득. 그래서 낙찰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아저씨하고 내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소득이 높아. 나는 가정주부라. 그러면은 가정주부 낙찰 받지 마시고 아저씨하고 같이 받으세요. 공동명의로. 알죠?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채무자를 하고 이제 와이프는 사인해 주면 되니까 담보증자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 2층 전세 4천만원씩 하면은 또 6천만원 추가 자금 확보도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부부 누구든지 60세 넘으면은 주택연금 신청하면은 한 125만원 연금이 수령 가능하다. 자, 요 정도 같으면요 한 5억이라고 보면은 65세 60세 넘어가지고 신청하면은 한 12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억 5천 낙찰받고 원래 125만원 같으면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그죠? 120살까지 살아도 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주택을 맡기면은 월세 받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월세. 월세를 자기가 뭐 보증금 없는 월세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또 추가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좋은 집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돈 3천만 원 있으면은 3억 추가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아주 이게 재미난 땅입니다. 이게 김해시 진례면인데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자, 요거를 낙찰받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8에 10036연보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수강생 보고
낙찰을 받으라고 제가 많이 건의를 했어요. 요거 좀 받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또 원장님이 받으라고 하면 부터 받으면 되는데 잘 안 받더라고.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다. 사건은 어디 되죠? 18에 10036. 자, 요거는 사실 제가 들어서 2등에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한번 잘 봅니다. 잘 보세요. 10036. 자, 요게 김해시 진례면에 토지가 4억 7,100에 1억 2,300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사면 좋겠는데 잘 안 사. 이게 안 사가지고 제가 한번 봅니다. 대지가 234평인데 4억 7,100인데 그죠? 4억 7,100인데 여기 떨어졌어요. 자, 누가 1등이 들어왔고요. 요게 제가 쓰는 금입니다. 69만원. 그죠? 떨어졌어. 이 친구가 없으면 내가 딱 됐는데, 5명이 들어가고 딱 됐는데, 딱 들어왔고 막 이상하게 무엇이, 이 친구가 5차 그냥 6차 앞서갖고 막 더 쓰는 바람에, 그만 뺏겨버렸어요. 뺏기는데 한번 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제가 이게 이제 막 떨어지길래, 우리 수학시 옛날에, 이정식 교수님하고 토지 VIP반이 있어가지고, 사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냥 234평이다. 이거를 땅을 사면은 돈이 되는다. 제발 좀 사도. 이랬는데,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7차까지 됐는데,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여러분 앞에 내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다. 그거 이제 요거를 샀어요. 자,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물건으로 달려 팔렸습니다. 이거는 팔린 건 필요 없는 거고, 요 땅입니다. 요 땅. 빠른 거 있죠? 빠른 거. 자,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이건 지붕인 거 빼피고. 그래서 요서 요까지 중간에 있는 바는 요겁니다. 요건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보면은 자 봅니다. 노란 게 길이죠. 노란 게 길이고 요서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요게 이제 메인 땅입니다. 메인 요까지. 자,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요거는 지붕이라서 요거 없다 봅시다. 지붕이니까 없다 보고.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오른쪽은 상업지역이고 요거는 또 반은 왼쪽에 준주거지 용도지 좋아요. 자, 이 줄거나 이게 뭡니까? 십자로 막거나 크게 거나 이거 뭡니까 이거? 특히 이놈 줄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를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 그죠?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뭡니까? 공원입니까? 도로입니까? 도로로 묶어놓은 거죠. 도로로. 이게 도로로만 묶어놓은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래요.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라는 것이요. 예로 공원 일몰제 이런 겁니다. 공원 일몰제, 도로 일몰제 이런 겁니다. 일몰제가 내년입니다. 내년에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2020년 7월 1일에 옛날에 2000년도에 유엔 결정이 있어가지고 20년, 이제 2020년도 7월에 무조건 다 풀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 묶은 거, 공원 묶은 거,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딱지를 떼든지, 너가 도식에 묶어갖고 20년 처가 나왔으면 됐지, 더 이상 안 해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보상이 되면은, 아까 감정이 한 5억쯤 됐어요. 5억쯤 됐어요. 그럼 보상되면은 5억 정도 받겠다, 이런 심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보상이 안 되고, 2020년 7월 고온 일몰제 걸려가지고, 풀어주면은 이 도로를 묶였던 게 풀면요 한 20% 정도 감량이 오버됩니다. 업됩니다. 최소 15%에서 한 20% 업이 돼요. 업이. 그럼 5억짜리 한 6억 5천 됩니다. 5억짜리가. 자, 그러면은 6억 5천 dem 자 봅시다.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요. 자, 1억 2,300인데 여기 한 5억쯤 가는 땅인데 요거를 이렇게 낙찰을, 물론 제가 여기서 떨어졌지만은, 낙찰이, 낙찰 받으면 대출부터 물어봤어요. 얼마쯤 되나 했더니, 이리 제더라고요. 도로를 많이 물은데 불구하고, 이리 쭉 보더니, 은행에서 전화 왔습니다. 왔는데, 저 낙찰 받으시면은, 자, 여기에서 낙찰을 받으면요, 80%이겠다, 80%. 그래서 1억 3천이겠다, 1억 3천. 자, 미리 답을 받았어요. 1억 3천. 아니,
1억 1천만 원, 그때 1억 1천만 나왔어요. 1억 1천만. 1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이 되겠다. 이런 나왔어요. 답이. 자, 나와가지고, 좋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죠? 저거를 내가 한 건 해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질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을. 요게 이제 일몰제 시행되니까, 요거다 전화해야 돼요. 여기다 전화하는데, 김해 시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어디다 전화해야 되나 그러면은, 도로가죠, 도로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도로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을 찾아가지고, 요 번지가 있는데, 요 큰 번지 하나 이야기했어요. 큰 번지가 도시계 도로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억 7,200원 겠죠. 요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요 번지를 대면서, 2억 7,200원, 요 번지를 대면서 도로가에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요게 내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온 일모제로 2020년도 7월 1일에 도식에 묶이는 것이 해제가 됩니까? 아니, 처음에 그래 안 물어봤어요. 보상금을 주는가 물어봤어요. 딱. 보상금을 주느냐 물어봤어요. 자, 요게 도로로 묶여 있는데, 요게, 너가 도로를 묶어놨으니까 20년 넘게, 이게, 보상금이 수령이 가능한가? 이런 물어봤어요. 보상금. 이랬더니, 이건 안 된대. 그럼 어찌 되느냐? 이거를 해제한다, 해제. 도로 꺼난 거를 지금 대부분 다 해제하고 있어요. 저 주촌면에 공장도 지금 보니까 도로로 막 꺼놨는데 중간에 다 해제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막 풀어줍니다. 웬만한 거는 풀어줍니다. 해제를 안 돼요. 돈을 안 준대요. 그럼 해제가 언제 되느냐? 내가 2020년 7월 1일 날 일몰제 시행되면서 해제가 내년 7일 날 되느냐 했더니 이건 아니래요. 운전했더니 저가 도로를 묶은 거는 2001년도 9월 1일 묶었대요. 9월 1일.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1일 되면 도로를 해제해준대요. 해제해. 자, 해제해주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빨간 거. 노란 길이 있죠? 그죠? 길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이것도 이 사람 경매 물건이 요것도 들어갔어요. 요것도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 이게 아닙니다. 요 하얀 거 두 개만 빼고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럼 해제되면 괜찮죠? 그죠? 또 상업지고 준주리 괜찮습니다. 자, 해제된다고 하면은 좋다. 해제해준대. 2020년 9월에 해주는데 또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다가 감정평가사한테 또 잘 아는 우리 장감평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해제가 되면은 요 금액에 교수님 15% 정도는 에서 20% 정도 업이 된대요. 도로가 해제가 되면은 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5억이라고 보면 15% 같으면 한 6억 5천 되죠. 그죠? 그럼 6억 5천 되면은 나는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6억 5천이 되면은 벌써로 내 낙찰가에서 한 5억 정도 지금 업이 되죠. 안 그래요? 5억이 업 되면은 60% 대출매도 한 3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이해갑니까? 급할 때 무슨 자금을 쓰려고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좋다 나쁘다? 응? 여러분 이런 걸 찾아야 돼. 이런 거. 지분이라 했는데 몇 사람 지분으로 됐어요? 아, 지분은 예. 요 땅밖에 없어요. 지분은 요것만 지분이 그러니까 지분은 뺐다 뺐다. 요거는 뺐다 이 말이죠. 이건 빼고 요거는 이제 온 거 그래요. 그래서 도로가 해제되면은 요거는 상업지역 준주거니까 땅도 괜찮고 은행도 셀보도 있고 도로도 물었고 맹지도 있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또 가격도 올라가고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도로가 이렇게가 있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원을 묶인 거예요. 공원 묶었는데 물어보세요. 시에다가 물어가지고 그거 저기 공원에 묶였는데 이게 해제가 됩니까? 보상이 됩니까? 자, 여러 공원에 있다가 해제되면 좋을까 나쁠까? 좋아지죠? 자, 공원에는 묶이면요 건축이 일체 불어되니까 아주 낭패를 봅니다. 공원 부지를 산다 하는 거는. 지난번 왔어요. 누가 죽을 놈이 공원 부지를 팔아먹대 내한테. 자기는 그거 잘 몰랐는데 사고본 게 공원 부지라 검찰에 고발한 거더라고. 자기.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니까 땅값 하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지를 띄우면 됩니까? 자연 녹지고 칸막 플러스 공원대에 있는데 공원을 빼주면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도시에. 자, 그런 거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식에 꺼여 있는 거, 고온에 묶여 있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돈을 좀 벌 수가 있다. 자,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어디 가노? 요 질레미 물건은 좋은 게다 나쁜 게다? 좋은 거죠?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소유자가 되고, 다음에 6억 5천짜리 집주인이, 땅 주인이 되고, 3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자, 이야기 됐습니까? 이해갑니까? 네. 그죠? 참, 아까운 땅입니다. 이 산 사람은, 이 1억 6천백 들어온 사람 잘 들어온 거예요. 잘 들어온 거예요. 자, 또 봅니다. 200만 원 투자하고, 한 달에 30만 원 연금이 획득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내 돈 한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매달 30만 원 들어온다. 이 괜찮은 거예요. 자, 봅니다. 이게 이제 해운동에 2010에 15666. 자, 여기 이제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리비가 엄청 밀렸대요.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뭐, 매미 태풍 때부터 뭐 이래가지고 관리비가 7년 동안에 1,300에 밀렸대요. 그러니까 잘 안 팔려, 이게. 자, 요것도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봅니다. 대동시코아라고 있어요. 저기 우리 신마산에 있는데, 거기에 3층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자, 보세요. 4,600이 쭉 떨립니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800에 낙찰된다. 800에 낙찰되는데, 요 보면은, 낙찰 받아 보니까, 떨어지면 좋다, 이거죠. 막 떨어지면 이게 좋습니다. 800 정도 떨어지는 게 좋은데, 여기 딱 보니까 문제가, 관리사무소한테 물어본 게네, 7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1,300만입니다. 1,300만. 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1,300만. 이거를 어떻게, 7년 전부터 1,300이 미납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 800나차 받아면, 요것도 별도로 부담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질문 잘해야 돼요. 소장님, 관리비 얼마 밀렸습니까? 1,300 밀리는데, 요거를 해결 안 하면은, 전기수도 안 넣어준대. 사무실에. 이 피아노 교실이거든요. 안 넣어준대. 지금은 공실이지만은. 그러기에 사람들이 다 끓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관리비 1,300 하는 건요, 우리 요 부교재 제가 이해한테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은, 최근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300만원 부담하면 되고, 4년치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부담되고, 그것도 3년에 전용 관리비 연체로 낙찰자 부담이 아니다. 그게 3년 이내만. 그럼 그게 한 300만 된대. 그 300만 부담하면은 800 낙찰 받으면 한 1,100만 원만 주면은 4,600의 상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300을 부담하죠. 하면 요거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관리비 이런 거 우리가 대신 물 때는 다음에 팔 때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요 금액은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 빼줍니다. 빼주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300만 원 물면은 800하고 300하고 치듯이 물면 한 1,200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피아노 교실에 1,000만 원을 월세 30만 받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결국은 200만 원 들어가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매달 지금 뭐 7, 8년 동안 피아노 교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네. 자, 내 돈 호주문이 200 나갔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몇 개씩 딱 챙겨 놓으면은 뭐 짭짤하게 괜찮아요. 월말만 되면은 뭐 상당히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린 상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지고 자, 한 번씩 검색해 봅니다. 걸린 상가.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걸린 상가네. 걸린 상가, 그죠? 이거는 2억 5천 버렸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2011에 5669입니다. 2억 5천. 작은 건 아니죠? 상가 낙찰 받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버렸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다 사실에 입각한 거니까 99%는 맞습니다. 1%는 틀릴 수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강의에는 그런 건 없어요. 자, 봅니다. 요것도 우리 수강생들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하만 가면서 다 둘러보면 됩니다. 사라 하고 제가 권유된 거죠. 4차에서 52%의 2억 7,100에 삽니다. 이게 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마산역 옆에 그
대하 빌딩이 있습니다. 대하 빌딩. 이 신한생명에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상가 방문해 보면 요런 게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세콘. 아시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퇴근하고 나면 탁 안녕치하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아침 되면 또 해제하고 또 들어오죠. 이런 건 서울이 본사고 창원이 지사고 그런 데는 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그죠? 세콘 해갖고 안녕치하죠. 보안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반은 신한생명 쓰고 있었고 반은 공실이고 이랬어요. 그럼 요거를 그 당시에 낙찰받습니다. 요 받아갖고 요거를 갖고 있다가 5천에 월세를 500 받았어요. 요거 낙찰받고 받아가지고 결국 5억 5천에 팝니다. 5억 5천에. 그럼 뭐 2억 7천 낙찰받아가지고 5억 5천 팔면은 이거 버리죠. 시도시에 감안하면 한 3억 되겠죠. 자기 원가가.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 월세 그동안 잘 받다가 3, 4년 받다가 팔은 겁니다. 보험사한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상가는 심플한 대로 또 세입자가 잘 들어옵니다. 그럼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 뭐 다가오처럼 월세 뭐 30만짜리가 들랑달랑 이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은 서울 본사고 창원의 지점이 이런 것들은 사무소는요. 들어오면은 최소 5년, 10년, 15년은 그대로 딱딱 들어옵니다. 하루도 안 넘겨요. 월말 되면은 막 돈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대출이 좀 뛰고 그럼 여러분이 수입이 딱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낙찰받으면은 좋겠다. 이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한 2억 5천 정도 버린 이런 상가입니다. 자, 또 봅니다. 요것도 또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지금, 요거는 팔진 않았고요. 1억에 월 330만 인제 하고 있어요. 2억 1600 낙찰받아가지고. 자, 봅니다. 126840. 지금 그 금융기관이 점포를 많이 줄입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이내 80% 줄이겠다. 이게 대전략입니다. 직원도 40, 50%는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전략, 금융기관의 지금 거의 전략이에요. 자, 봅니다. 요 6층 7층이 손해보험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6, 7층을 쓰고 있습니다. 자, 롯데 소부 쓰고 있네요. 쓰고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 몸집을 줄여야 되거든요. 너무 사무실 커요. 6, 7층 쓰기가. 그래서 이제 한층 줄이려고 여기에 전세를 9억을 줬어요. 9억을 주고 있는데 9억을 내놔라 했더니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돈을 잘 안 줍니다. 9억이. 그래서 경매를 넣어요. 옛날에. 그래서 롯데 송보에서 경매를 9억을 달라고 엮고 있는데 이게 팔렸어요. 하나가 6층에 하나 팔렸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보야 올 1등 했나? 1등 했다. 얼마 더 쓰는데? 5천만원. 몇 명 들어오노? 내 혼자. 어이구, 이 당신은 참 부동산 하는 게 어찌그리 멋이 안 맞노? 그만 뭐 2억 1천만 쓰면 됐긴데 뭐 2억 6천2백 써가지고 5천씩 더 쓰고 5천에 이럽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붙었어요. 배우자끼리. 그래갖고 막 치아비라고 미납에서 미납이 보이면은 요금이 10% 뛰는 겁니다. 2천만원 정도 뛰세요. 그러면 또 다시 나오면은 아이고 겁나네. 이 멋이 이게 문제 있는 것 같다. 안 들어옵니다. 유찰되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 놀래갖고 또 한 4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옛날 가격을 또 뛰어넘습니다. 조금 2억 1600에 낙찰됐어요. 요것도 차이 얼마인데요? 참 70만 정도 차이 났네요. 자,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2억 1600 낙찰받고 여기다가 이제 임대를 알렸더니 위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있는 입주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반석었다. 또 딴 데서 반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대를 얼마나 했나 그러면요. 임대를 얼마나 했냐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를 330 내고 있어요. 내가 낙찰자 잘 알거든요. 전에도 같이 먹었으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은 2억 16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보증금 1억을 받아버리면요. 사실 이 사람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별로 지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예로 막 대출을 예로 1억 5천 받았다 치면은 이건 좀 받았으면은 보증금 1억 받았으니까 지 돈 5천 들어갔죠. 그죠? 다시요. 남았죠. 남았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돈이 남고 예로 1억에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이어옵니다. 1억의 대출을 연 4% 봅니다. 우리 상가 대출은 연 4%를 보면은 한 달에
그만 30만원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자를. 그러면은 1억 5천 빌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5만원. 그죠? 대출이 작아. 45만원이고, 그러면은 330에서 한 45만원을 빼버리면은 한 달에 200, 8, 90만원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보증금을 1억을 받았으니까 지도는 뭐 별 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대출 1억 5천 받아 지도 한 7천 가까 8천 들어왔는데 1억 받으면 한 2, 3천 남았어요. 남고 한 달에 280만원씩 매달 도는 게 지금 벌써 6년 지냈거든요. 그럼 한 달에 280만원 6년 동안 월세 받으면 괜찮습니까? 별로입니까? 봉급쟁이, 봉급하시는 분들 어때요?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간혹 보입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익히시고 여러분이 이제 사시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 요 신우 에이스 아파트라고 있어요. 18에 10124 봅니다. 지금 아파트가 차원이 많이 떨어져요. 그건 한 30%까지 떨어진 것 같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울산, 구미, 창원, 거제 지금 전부 다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 제조 옛날에 정말 명품 도시인데 지금 큰일입니다. 특히 창원은 탈원전해 가지고 더 지금 난리예요. 그래갖고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두산 중공업부터 지금 난립니다. 자, 봅니다. 이 아파트가요.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금 여기 이제 이름 많이 뜨는데 옛날에는 이게 우리 수강생활자 받을 때는 요 아파트가요. 지금 8,800이죠. 우리 수강생이 받을 때는 이제 요 시세를 보면 이래요. 차트 한번 봅니다. 차트. 아파트에, 이 아파트인데. 자, 우리 수강생이 지금 받을 때는 주로 이때입니다. 이때 좀 받았어요. 우리 수강생이. 제 강의할 때. 요때 받았는데 파란 거 이겁니다. 이게 매매가고 밑에 거는 이제 전세가입니다. 자, 요래 받아가지고 7,7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거를 1억 한 6천까지 거의 한 9천만원 1억 가까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게 계속 춤을 치다가 지금은 매매가가 다시 빼겠어요. 그럼 옛날하고 지금 비슷해요. 이 매매가가.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때 사가지고 요때 사갖고 요때 파는 사람은 돈 됐죠. 그죠? 그럼 요때 사갖고 못 팔고 헤맨 사람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두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이랬습니다. 수강생 보고 우리 경매는 이 장타가 아니다. 이 단타다. 단타가 뭡니까? 사가지고 1억 주고 사가지고 2천 남기면은 남기면 그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사가지고 퍼터퍼터 2천 먹고 빠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때 전세를 막 2년, 4년, 6년 한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울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사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 이상 더 떨어질 건 없어요. 없는데, 과거에 이 높게 파도를 찼을 때, 그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난립니다. 거의 한 20%, 작게는 20%, 많게는 한 30%까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대부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자, 앞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때 봅니다. 요때는 수강생이 2009년도에 받습니다. 낙찰을. 받아고 여기에 한 1억 한 6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단타로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러면 장타 했으면 장타한 사람은 다시 지금 낙찰가 얘기입니다. 그럼 고는 고놈이라. 10년 가있어도.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단타 위주로 하는 거는 경공매에서는 알겠죠? 수익 내고 담은 수익이 얼마 떨어지면은 버터버터 손절매하고 빠지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거를 또 미쳐내서 종료도 내서 이해가십니까? 네. 자, 단타입니다. 경매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아파트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33%, 41%, 51%, 50%, 이 네 개 다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낙찰 받으면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33% 봅니다. 지내고 참 눈물 난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탈원전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정말 눈물 난 이야기입니다. 18에 1189년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8에 1180요. 1 하나 빠졌네. 1180. 이 진해 겁니다. 진해인데 단점은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단점이 있는데 이 2억 8천짜리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85제곱미터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 취득세는요 85제곱미터까지가 1.1%,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1.3%. 주택은 간단해요. 그래 보면 되고요. 자, 2억 8천이 얼마 됩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럼 문제가 있는가? 선순위 세입자가 1억이 있는가 안 봅니다. 자,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3년 전에 짓네. 2016년도니까. 깨끗하죠? 그죠? 더 프라임 아파트 해가지고, 뭐, 나홀로 아파트지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충무동에 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게 2억 8천이 9,100인데, 세입자는 3천에 20만이다. 그럼 뭐, 이 사람은 건저당보다도, 1번 건저당보다도 늦죠? 전입이 늦죠? 늦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도 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액 보증 받아 합니다. 그럼 소액 보증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주판 날 필요 없어요. 요새는 구독신에 오셔가지고 예상 배당표는 자, 요겁니다. 요 놈이 있죠. 요거만 누르면은 보증금을 얼마 받고 안 받고 인수가 1억이고 2억이고 다 나옵니다. 알죠? 옛날에는 예상배당표 이거 가지고 경매 시간에 3분의 1 할애했어요. 지금은 10초만 하면 됩니다. 10초. 이거 누르면 돼요. 찾아가지고. 자, 누려보겠습니다. 얼마 받는 거. 자, 예상배당표를 전산에 딱 끊어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럼 요번에 9,100에 팔리면, 이 말이죠. 9,100에 팔리면은 경매 비용 요거를 띄고, 요거 가지고 3천에 있는 분한테 이게 1,007만 주고, 그 다음에 요 수협에서 7,200을 가져가고 땡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3천에 1,700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그래도 받아가잖아요. 주든지 법에 생겨가지고 그 가면은 커피 줄까 안 줄까? 나차가 가면 줍니다. 커피도 주고 어차피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1,700 받아갈 거면은 내가 잔금을 다 넣어 내 돈 넣은 데서 1,700 받아가는 거거든. 안 그래요? 받아가면서 자기는 또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인감님에 좀 떼주이소, 명도 확인서, 공실 확인서 좀 만들어갖고 인감도랑 찍고 인감도签名도 해주이소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도 하는 데는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지는 1,300 떼어서 뛴 거는 옛날 소유자한테 돌아가야 되는 문제고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도는 문제 없다, 그죠? 자, 없는데 이 사람은 가면 소유자는 담보 잡힐 때 여기 은행 지임자 내한테 전화 왔습니다. 요게 이 수협인데 내한테 전화 왔어요. 옛날에 이 신씨가 2억 7천원 산 거예요. 2억 7천원 그죠? 언제? 2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2억 대출이 나왔대요. 이게 나가지고 건저당 때문에 물론 경매를 느끼는데 원금이 2억 나갔대요. 이 사람 2억 7천원 사는 바람에 2억이 나갔대요. 나왔는데 지금 얼마 들었다고요? 참 눈물 안 납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주택을 샀는데 떨어지는 거는 국가에서 매입하겠습니다. 내가 2억 7천원 주고 샀는데 이 소유자는 별로 문제 없지 않아요? 안 그래요? 소유자는 정말 대출 내고 자기 적금 펀드 다 깨가지고 이걸 산 겁니다. 샀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제조 경기도 안 좋고 등등 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팔린다 하는 거는 참 그죠? 문제죠, 그죠?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까 자꾸 또 그것이 안 컸죠, 그죠? 전세 놔도 막 이 정도 안 났겠어요. 7, 8천 정도는 아무리 못 놔도.
그래서 서울에 진해 계신 분은 사시면 되겠죠. 진해 계시는 분은. 네, 진해에서 뭐 한 10년 동안 살겠다든지 단타린다든지 뭐 자원 수익을 좀 내겠다든지 내가 낙찰받아서 한 2천만 원 더 버리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경기부터 지금 제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았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일본처럼 장기 터널을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자, 이렇습니다. 현실이.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개는요, 제가 두 개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김해 봅니다. 부영마을. 자, 요것도 많이 떨어졌죠. 부영마을. 요것도 대단지는 대단지입니다. 요거는 부교재를 3번 봅니다. 부교 3번. 자, 3번 한번 보세요. 부교재 3번. 예, 보면. 자, 그럼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검색을 해보면요. 자, 김해의 이 부영마을이 김해 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겁니다. 585명 받고, 11월 7일이고, 51%. 1억 3,300이고 전용은 80이니까 24평 전용이 분양은 뭐 30 몇 평 되겠죠. 30 뭐 몇 평 되겠습니다. 34평짜리 뭐 이런 게 있죠. 자, 아파트 1 보면 됩니다. 아파트는 여기 보시다가 대지권이 있네. 그죠? 김해 부곡동에 월산마을인데 대지권이 있네. 전용이 24평이네. 뭐 괜찮다. 그죠? 그래 보면서 요번에 51% 떨어졌고 1억 3,300이 6,800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뭐 응찰할 거면은 680여만 수표 준비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신분증 도장. 그죠? 준비하고 가면 됩니다. 어디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10시. 언제? 11월 7일에 요거 10% 들고 신분증 도장 들고 앞에 여기 저 법원 학원 앞에 여기 오면 됩니다. 11월 7일에. 자, 되는데 여기 보면 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그 날짜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1억 1,300에 2013년도 6년 전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자하고 밀려가지고 1억 3,700 달러에 말이죠. 1억 1,300 산 겁니다. 1억 1,300에 6년 전에.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시세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요, 항시 요거 보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는 이 차트도 한번 누려보세요. 차트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요거는 그냥, 흐름을 조금 보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기에는 1억 2천 가다가 1억 7천 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버렸죠. 그죠? 1억 7천짜리가, 그죠? 1억 6천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전시가 비슷해요. 전시나 뭐 매매가나 그놈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정말 봐야 될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까지 연결해놨어요.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자, 아까 이거를 잘 외워야 돼요. 건물이 80제곱미터 이걸 외우면서 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를 꼭 누르줍니다. 요거. 자, 누르주면은 이거 오죠.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3년 동안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일단 요거 누르면 오죠. 누리면 오는데 저 밑에 가보시면요. 여기 나오네. 시력 상승해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80점 요밖에 없는가 봐요. 참 지금 시세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대강 2월 달에 팔린 것이 이게 1억 2천 1억 지금 이렇죠. 이렇게 오는 거죠. 1월 달 작년부터 쭉 해갖고 1억 2천을 하다가 1억 천쯤 하다가 8천 이건 1층에 놔두표 1층에 놔두표. 그럼 대강 작게는 1억 천 이러면 되겠다. 그죠? 1억 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시세가 얼마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가 금매 시세 같아요. 이 정도가. 그러면 요 정도 넣었으면은 뭐 괜찮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2차가 지금 시세고 요번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은 막 한 7,500 정도나
그죠? 그 정도 쓰면 되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막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임차인이 없는 것이 한 80%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또 소액 보증 받아가는 것이 한 10%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소유자만 있는 것도 한 10% 되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있는 게 한 5% 되고 그래요. 그럼 선순위 있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인수하는 거,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은 큰 문제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아파트는 다 문제가 없는데, 낙찰가율을 보면은 참 눈물 납니다. 그죠? 33%, 41%, 51%. 이게 우리 창원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공단이 우리 굉장히 100만 도시죠. 110만이 움직이는 도시인데 이렇게 지금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조업이 지금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좀 안 좋습니다. 대출도 꽁꽁 묶어가지고 쉽지도 않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또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자, 조금 10분 쉬겠습니다.